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2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경기관찰사 김작과 황해도 관찰사 김순명에게 하사하기를 이번에 온 달한 도독의 아들 이다지합 등 5인은 처음으로 귀순해 왔으니 공대하는 일을 경홀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두 사신을 경해루 아래에서 향응하였는데 상사 정동은 병이 나서 오지 못하고 부사 김흥만 혼자 왔다. 김흥이 임금에게 난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사양하였는데 부사가 굳이 청하는 이에 따라 자리에 나아갔다. 다리를 행하고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호초 15도, 세죽선 150하, 산하 수철 노구 일부, 표지 3권, 백제포 15배, 흑마포 15빌, 사이 일사, 궁시 건복을 갖춘 일부, 연육장 유석 이사를 인정으로 내려주니 부사가 고두하여 사리하고 먼저 행주하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부득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또 숫자는 돌리며 부사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소방에서 주청한 대사는 모두 인준을 받았으니 황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무릇 조정에서 명한 바의 방물을 어찌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금은 토표피, 초피 등은 모두 본국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 말하면 때로 흠사한 것이 있어 혹 바칠 수도 있으나 토표피, 초피는 모두 야인의 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해마다 진공하게 되면 장차 계속해서 바칠 수가 없는데 조정에서 이를 책망하면 장차 무엇으로 응하겠습니까? 청가대 대인께서 유념해 두었다가 조정에서 만일 묻는 일이 있거든 좋은 말로 주달라여 면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토표피 초피는 누가 반드시 바치게 하겠습니까? 만약 야인과 더불어 화호하지 않는다면 서로 팔고 살 수 없는 것인데 있으면 바치고 없으면 바치지 못할 것을 어찌 그리 걱정하십니까? 전하께서는 동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일찍이 이런 패단을 알고 있는 까닭으로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전일에 내가 정대인과 더불어 이 뜻을 말하였으니 원컨대 대인은 정대인과 더불어 자세히 헤아려서 잘 주달하여 진공을 면하도록 해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직서에 명한 바는 소민이 모르는 것이며 바로 정태감의 소관이니 마땅히 다시 정태감에게 말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두목의 술잔을 내려주고 또 각각 임모 3사 흑마포 5비를 내려주며 갈귀에게 시를 짓게 하니 갈귀가 율시 사운 이수를 지어 올렸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늦가을 좋은 경치에 높은 누각의 비단 방석을 깔았네. 팔방 창에는 남기가 모이고 개수나무 향기가 자리에 가득하네. 상아젓가락으로 은빛 회를 받쳐더니 금 술잔에 녹배를 따르네. 주빈의 은혜가 흡족하니 옥산 무너짐을 아까워 말라 하고 이르기를 동국의 사신원이 손님 잔치를 경회루에 베푸네. 헌수는 예법을 따르고 언론은 좋은 의논이 나오네. 임금의 슬기는 은나라 기자와 같고 신하의 어짐은 소공석과 같아라. 돌아가 태사에게 고하여 인정을 보함에 기록해야 하겠네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흑마포 내피를 내려주었다. 주하 이정 윤필상이 행주하니 부사가 또 돌아온 잔을 오리고자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청컨대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오 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 소민이 이미 취하였으니 원컨대 극련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부사가 연이어 쌍배를 바치는데 임금은 옥배로 권하였다. 부사가 술 마시기를 마치고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천천세 만만세를 누리소서 하고 고두하고 물러갔다. 부사가 환관하여 상사에게 말하기를 오늘 연석에서 전하께서 초피, 토표피 등은 본국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서 속으로 명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대답하기를 이런 물건은 성지의 마음에 달린 것으로 명공될 수 없을 것이요 하였다. 옥산 무너짐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술 취한 모양의 형용이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남 양면이와 사르기를 선순여 홍석보 유언원노가 송령을 탄핵하다가 언사가 어긋난 것으로 죄를 입어 파직이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마땅히 한 일입니다.
그러나 송룡이 바야흐로 논박을 당하고 철을 보내어 청탁하였는데 어찌 홀로 주의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그를 추국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는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서 성령을 주의해 주려고 하지 말라 하였다. 양면이 아뢰기를 신등은 진시로 사사로이 품은 생각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논박을 입고서 철을 보내어 면죄 되기를 구하였으니 어찌 사대부의 행동이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실제로 사사로이 품은 마음이 없다며 물러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이승소를 승정대부 양승군으로 어세겸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이덕량을 자헌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극돈을 가선대부 광원군으로 김종직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으로 최응현을 통훈대부 사헌부 지비로 이종윤을 복렬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이녹승을 조봉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이숙기를 자헌대부 영안도 관찰사로 유순을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정효공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등량은 학문이 없는 무부인데 헌장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파른군 윤보와 동지중추부사 박옹을 보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는데 백관이 권정내로서 표문을 배례하였다.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기의 득이 널리 미치어 회유하기를 돈독히 하시고 밝으신 언택을 널리 베푸시어 감격함을 더하게 하시니 패명하기를 어찌 그치겠습니까?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갚기 어렵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신이 외람되게 잔자로서 멀리 패복에 처하여 있으면서 오직 번한으로서 삼가고 조심할 줄만 알았고 일찍이 조금도 보탬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변방의 백성이 갑자기 표박하는 환난을 만나 만번 죽음으로 다시 일어나 성명의 영역에서 놀 수 있게 하셨고 사해를 일가로 삼는 은혜로 하토에 돌려보내시니 처자가 서로 경축하고 향정이 다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삼가 황제 폐하의 도량이 넓고 포황하심을 만나 두터운 인애와 작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류가 각각 지혜의 생업을 얻게 하였으며 은혜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하셨으니 너른 천지에 신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시어 드디어 먼 지역 사람에게까지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정성껏 기봉을 지켜서 더욱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을 다룰 것이며 항상 화축을 거듭하며 공복을 하는 정성을 갑절로 다하겠습니다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지위가 저궁에 계시니 진실로 여망에 합하고 오늘로 신극을 인도하시어 혜택이 해방에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분수를 헤아리며 감당키가 어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신이 외람되이 회복을 물려받아 조그만 공로도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하국에 필요하던 백성이 중국에 의지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될 줄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특별히 저궁의 협족한 은혜를 치우치게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이들을 우리나라의 사신편에 함께 돌려보내주셔서 구업을 회복하게 해주셨으니 크신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은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삼가 황류를 돕고 희운을 익량하면서 드디어 멀고 먼 변방의 사람들에게 흡족하게 덮어주는 인애를 맡게 하셨으니 신이 감히 거듭된 은혜에 화답하는 시를 짓지 않겠습니까? 항상 장수하시라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종이와 사례기를 여존 합보하여 성령을 논박하다가 혹은 파직되고 혹은 채직되었는데 신만 재임하고 있으니 마음이 미안합니다. 아울러 청컨대 신의 지금도 재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장량 송룡이와 사례기를 신의 처가 홍석보와 더불어 팔촌의 먼 친척
신족이긴 하나 어려서 이 한이 같아서 통가의 우호가 있었습니다. 신이 이달 초 7일에 명을 받으러 남양으로 향하였는데 저가 그 틈을 타서 홍숙부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이 가장으로서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첫건대 되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석부는 그대의 처가 찾아온 날이 이달 초라고 하던데 그대의 말과 서로 어긋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 송룡이 대답하기를 신은 처가 왕래하는 바로 이달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날 홍석부가 밤이 깊어서 집으로 돌아와 신의 처에게 말하기를 옛 동료가 아들의 초례를 치른 뒤에 나를 맞아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동행금지를 위반하면서 돌아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증거가 될 만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홍석보가 망언을 하였을 뿐이다. 그대에게 어찌 죄가 있겠는가? 되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령이 또 아뢰기를 신이 탄색을 입은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한갓 공론에 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패를 더럽힐까 염려됩니다. 참건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정동이 장유성을 정조사로 삼도록 청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성이 의논하기를 세종조의 윤봉이 윤중무를 조경사로 삼도록 청하였는데 세종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장유성이 통사로 입주한 것은 중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만일 정조사로 삼는다면 중국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통사가 정사나 부사가 되었다는 말은 예전에 미처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정동이 반드시 노할 것이니 종권하여 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장유성이 통사로 중국을 왕래한 것이 한번이 아닙니다. 조경 사실은 반드시 품에서 선발하여 차견하는데 이는 그 일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련하는 것을 감하고자 하면서 고래를 변경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통사의 무리들이 술책을 쓰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 더욱 마땅히 예방하여야 합니다. 하고 홍응은 아뢰기를 상사를 조정 가운데 명망 있는 사람을 가려서 차송한다면 부사는 바로 보필하는 자이므로 장유성의 무리라 하더라도 모방할 듯 싶습니다. 선왕조의 원민생 매우 이흥덕 김유래도 등도 모두 사신이 되었으니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장유성을 정조사로 삼아서 변론하던 것을 면할 수만 있다면 자견하여도 좋겠습니다. 다만 변론을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동이 추진하는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장유성이 사신이 되고 안 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성을 사신으로 삼다면 한갓 나라의 체면만 잃게 될 것입니다. 또 정동의 소중히 어찌 장유성을 빙자해서 이르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장유성의 형제가 자기에게 복사한다 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뿐이고 이해관계가 자기에게 절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노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아직은 의의하게 대답해 두었다가 만일 간청하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유성이 입주하여 친히 매매를 행하였다는 것은 중국 조정의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를 사신으로 충원한다면 이것은 바로 나라를 욕되게 하고 채통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정동이 장유성을 사신으로 삼아달라고 청한 것은 사실 절박한 일은 아닙니다. 무려 정동이 말한 것은 국가에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찌 하나하나를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국가의 체면에 관계되는 것이니 오직 상상께서 제결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장유성이 일찍이 통사로서 왕래한 것은 중국 조정에서 함께 아는 일이니 부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했는데 명할 이계손을 상사로 하고 장유성을 부사로 삼게 하였으니 홍응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9일 기이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조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종륜 정은 성세명이 아뢰기를 친문하실 때 선수녀는 말을 회피하고 숨기는 것이 많아 윤언로의 말과는 크게 서로 달랐습니다.
성령이 발야흐로 탄핵되어 논박을 당하고 철을 보내어 청탁한다는 것은 사풍을 오염시킨 것이니 청근대 아울러 추국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증거가 없는 일이라서 추문하기가 어렵다. 다만 윤언로는 듣기를 자세하게 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와서 아뢰었는데 윤언로로 어찌하여 성령과 원수가 되어 말을 지어내어 그를 모함하려 하는가? 선수녀는 말이 정밀하지 못하고 윤언로는 말을 듣고도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며 홍석보는 송룡의 제가 청탁한 것이 옳지 못한 줄을 알면서 곧 논핵하지 않고 사사로이 손수녀에게 말하였으니 이것은 다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울러 파직한 것이다. 만일 그 일을 끝까지 캐리한다면 장차 형장을 써서 신문하겠는가? 또 성령의 말에 그의 처가 홍석보의 집에 갔을 때 남양에 사명을 띠고 나간 뒤였다고 하니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송룡은 과연 죄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이 아뢰기를 홍숙벌은 얘기하기를 이달 초였다고 하니 송룡이 말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청근대 추문하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숙벌을 승정원에 초치하여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비록 국가가 무사한 때라 하더라도 사사를 영선하는 일은 진실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산능의 일이 겨우 끝나자 중국 사신이 잇따라 왔고 방금 궁궐을 수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개경사를 영조하려 하시니 국중에 일이 많이야 밀리기 곤핍하고 소모되었습니다. 청근대 개경사의 역사를 중지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왕께서 개경사가 허물어지는 것을 염려하시어 이를 수리하고 영조하시려고 무릇 시골의 기와를 내수사에 명하여 판집하려 하셨는데 성취시키지 못하고 대고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대비께서 선호의 뜻을 받들어 중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비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람들이 중이되는 것을 그만다 하더라도 오히려 또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수리도감의 도승이 2,000명인데 개경사의 역사에 또 도승 200명을 명한다 하니 신은 군액이 날마다 줄어들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군적에 매여 있는 자는 비록 도첩을 속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법으로 마땅히 군역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피하려고 중이되어 살림으로 도망하여 숨은 자는 비록 도첩이 없더라도 어떻게 환속시켜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역사는 군졸이 부족한데 내 생각으로 이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백성들을 차라리 공역에 내보내어 그 공사를 마치게 했으면 한다 하였다. 판집은 변통하여 모읍니다.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홍석보를 명수하여 물었는데 홍석보가 대답하기를 성룡의 저는 이달 초 하루 사이에 신의 집에 왔었고 15일에도 또 신의 집에 왔었는데 15일의 일은 신의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밤에 돌아왔으므로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 아뢰었던 것입니다 했다. 성룡을 명수하여 물어보았는데 성룡이 아뢰기를 초 1회는 신이 마침 탄핵을 입고서 집에 있었는데 어찌 처가 출입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홍석보가 2번 갔었다고 말한 까닭은 이미 이달 초로 아뢰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의 처는 이달 15일에 갔다 왔습니다. 함으로 명하여 홍석보가 성령을 면질하게 하였다. 성령이 홍석보에게 말하기를 초 1일은 내가 송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운이 허약해져서 정신이 어지러운 상태에 얻어 온 집안이 놀라면서 시끄러웠었는데 나의 제가 무슨 여가가 있어 출입하였겠는가 하니 형수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송령에게 말하기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쏘이는가 마땅히 사시대로 자백하라 하자 송령이 이에 이르기를 신이 자신의 일 같으면 마땅히 변명할 만한 근거가 있을 터인데 신의 제가 왕래하였던 일이므로 근거가 없으니 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홍석보가 아뢰기를 신이 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송령의 차가 온 날은 초생이며 15일에 다시 온 것은 모릅니다. 신에게 대답을 하라 하신 뒤에 신의 처가 신에게 말하기를 송령의 처가 초생뿐만 아니라 15일에 다시 왔다고 했으니 송령의 처가 2번 왔던 일은 적연하게 의심이 없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홍석보와 송령의 말이 같지 않으니 두 사람이 어찌 서로 굴복하겠는가. 비록 처를 형문한다 하더라도 각각 자기 지아비가 한 말을 가지고 대답하여 서로 용언할 것이니 실정을 얻으리는 만무하다. 버려두고 묻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57권 성조 14년 8월 3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인 녹승 헌납 양면이 아르기를 성령과 홍수부의 말이 서로 어긋나고 맞지 않으니 곡직을 가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직과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꼭 물을 필요는 없다. 만약 이 일을 묻게 된다면 노비는 각각 자기 주인을 위해서 말할 것이고 저는 각각 자기 지아비를 위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용언하는 것이 있으니 물을 수 없다. 모든 일은 마땅히 흐심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데 어찌 나직하여 주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녹순이 아르기를 저의 출입을 지아비가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송령은 대면하여 질문할 때를 당하여 이미 스스로 굽혔으니 그의 속임수가 이미 드러났는데 교묘하게 꾸며서 아리였으니 죄가 더 할 수 없이 큽니다. 또한 분경을 금하는 것은 영갑에 실려 있는데 성령이 스스로 변명할 수 없다면 어찌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이 대체를 알지 못하고 망동한 이런 책망할 만한 것이 못된다. 성령이 어찌 청촉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하고 이나의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이급배가 대답하기를 주문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하고 시독한 안윤서는 아래기를 성령이 바야흐로 논박을 당하고 철을 본의 면제되기를 구하였으니 공직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채직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홍궁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부인의 실수로 죄각지 아비에게까지 미쳤어야 되겠는가 하였다. 사경 이거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그 일이 사직과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셨으므로 송령이 교묘한 말을 속이며 그런 것을 꾸며내어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어찌 사직과 강상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김해 부사 김숭해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다가 뒤에 동네 현령에 제수되었는데 그때 조정에서 일찍이 변장에 임명되었다가 현령으로 낮춰 제수하는 것은 외인이 보는 데에 적당치 못하다고 하여 바꿔 정하였습니다. 지금 김해는 웅천과 제포에 매우 가까우므로 신이 개품하지 아니하고 부임하는 것은 마음이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에서 알지 못하고 천가하였는가 그것을 물어보라 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해는 큰 고울이므로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정창선 심의 연사원 홍응 노사심이 의논하기를 김해는 외인이 경유하는 땅이 아니므로 비록 이미 절도사를 지냈을지라도 지금 김해 부사가 되는 것이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숭애가 일찍이 절도사를 지냈는데 지금 김해 부사가 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김숭애가 전에 우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으나 김해 또한 외인이 경유하는 곳이기는 해도 우도 수군 절도사는 외인과 서로 접촉하지 아니하여 얼굴을 알지 못하니 김해에 부임하는 것이 무슨 방해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체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종륜과 정은 김직손이 아뢰기를 전일의 손순효가 진실로 윤언노와 더불어 송령의 일을 말하였는데 주상 앞에 이르러서는 말을 숨기고 피하는 것이 많으니 매우 곧지 못합니다. 그리고 윤호의 말에 손순효가 처음에 윤언노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홍숙보에게서 들었다고 대답할 것이며 부디 나에게서 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 말은 몹시 바르지 못합니다. 청그대 그것을 물으소서. 그리고 홍숙보와 송령의 말이 송령의 아내가 왕래한 날과 서로 상반되니 송령이 옳다면 홍숙보가 송령의 주의를 나직하여 동료를 무고한 것이어서 화심을 품 것이 더할 수 없고 홍숙보가 옳다면 송령은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성상의 총명을 속인 것이니 간사하고 왜곡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청근대 모름지기 말이 귀일하도록 주문하여 그 주를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모두 증거가 없으니 귀일하게 할 수 없다. 윤원노가 어찌 송룡과 더불어 원수진 혐의가 있어 말을 만들어 모함하였겠는가? 그리고 선수녀가 어찌 윤원노와 더불어 말을 하고서 굳이 숨기겠는가? 이는 반드시 말한 것이 자세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이 자세하지 아니한 때문일 것이다. 선수녀는 내가 침문할 때에 당하여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비록 법사에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즐겨 말을 변경하겠는가? 이 작은 일로 인하여 대신을 고문할 수 없다. 송년과 홍숙보의 일을 귀일하게 하려면 반드시 두 집 종조가 두 사람의 아내에게 물어야 할 것인데 아내와 종이 어찌 집주인의 말과 틀리게 말하려 하겠는가? 서로 영원하여서 주문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부녀를 고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영사심의와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이런 진실로 주문하여 귀일하게 함이 마땅하나 사세가 어려워서 끝까지 힐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종류는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시비를 분변하고 상벌을 밟게 하는 것뿐인데 지금 시비를 분변하지 아니하고 상벌이 밟지 못하면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중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선교하기를 영접도감의 난관과 감조관 녹사 의원으로서 아직 자궁이 안 된 자는 가자하고 전함인 자는 서용하며 이미 자궁이 되고 준직되지 못한 자는 벼슬을 올리고 자궁이 되고 준직된 자는 아마한 피를 주라 하였다. 성조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3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부사의 두목 네 사람이 와서 사라 채단을 바쳤다. 명하여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인정 물건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시록 158권 성종 14년 9월 3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계승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송령이 바야흐로 탄핵을 받자 그 허물을 씻고자 하여 그 아내로 하여금 몰래 홍석보의 집에 가서 액을 하여 대간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르렀으니 그 간교한 꾀는 진실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탈로데미에 미쳤으니 진실로 마땅히 실정을 고백하여 죄에 굴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승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를 면하기를 꾀하고자 하여 곧 아뢰기를 신의 아내가 홍숙보에게 청탁한 것은 신이 사신으로 나간 뒤에 있었으므로 신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고 홍숙보와 면질할 점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자복하려 들지 아니하고 번번스럽고 서로 변명하였으니 그 마음가짐이 반드시 홍숙보가 처음 아뢰었을 때 다만 송룡의 아내가 8월 초승에 와서 청한 것만 말하고 두 번째 온 날은 다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으로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거짓으로 꾸며 힘써 변명하였으나 홍숙보에 두 번이나 와서 청했다는 말을 들음에 미쳤어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창감의 밝으신 밑에서 거짓을 용납하기 어려움을 안 뒤에야 말하기를 신의 아내가 홍숙보에게 두 번 청한 것은 신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여 죄에 자복하는 것 같았으나 또한 실정을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하니 그 기군 망상의 죄가 진실로 중고를 면할 수 없습니다. 홍숙보는 몸이 대관에 있으면서 송룡의 일을 참여하여 의논하였는데 몰래 송룡의 아내의 청을 듣고도 이를 숨기고 참으면서 즉시 전하여 퍼뜨리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논박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비호하려고 손수녀의 집에 가서 송룡의 아내가 처음에 청한 말을 조금 발하여 동료의 뜻을 보려고 하였고 성상께서 하문하시고 힐론할 때는 미쳤어야 송룡의 아내가 두 번째 와서 청탁한 날을 밝혔으니 그 곧지 못한 죄를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옛 사람이 말해 있기를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전하의 밝고 슬기로움으로 아래 사람이 간사하고 정직함을 어찌 통촉하여 의심이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송룡을 순진하고 성실하며 거짓이 없는 선비라고 하시며 홍숙보를 공명정대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무릇 옥사를 판결하는 데는 반드시 구증이 있어야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사정이 없더라도 양쪽을 따져서 공문할 적에 그 행한 정상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또한 많은데 하물며 이 송룡의 아내가 홍숙보의 집에 내왕할 때 두 집에 따라간 자가 있고 마을에서 본 자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밝히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더욱이 송룡과 홍석보는 승정원에서 따져 물을 때 속이고 곧지 못한 정성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행문한 뒤에 죄를 정할 것이 아닙니다. 대저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면서 능히 쓰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면서 능히 버리지 못하는 것을 춘추에서 옳지 못하다고 했으니 진실로 간사함이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면 그만이지만 그 간사함을 알면서 오히려 용서한다면 저들이 장차 끓이는 바가 없어 징계될 수 없으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여러 번 번거롭게 하여 말이 지리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바로 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속기 속륜과 홍속보를 유사히 내려서 그 죄를 밝게 바로서 쌓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로 158권 성중 14년 9월 3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이조의 전직의 학이라는 영접도감 난관 전부 이감과 참의 이의형은 변수를 올리고 교리 이세우 신종호 문학 조위 감공관 첨점 곽은 전적 정수곤 성공감 감력관 유해동 통사 손중건 녹사 이호신 김이인 이비원 서식은 가자하고 전부사 최연 전주아랑 방귀하 재검 이서손 양준원 전사과 한현 감공관 별좌 하홈 조정의원 송계종 김극명은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58권 성종 14년 9월 4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시로 158권 성종 14년 9월 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야인, 도지, 이다지합 등 5사람이 와서 토산으로 바쳤다.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물건을 내려주기를 자등 있게 하였다. 성조시로 158권 성종 14년 9월 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사르기를 충순이 임양선 신한생이 김양건 차중선 김사학이 종부시의 사왕선원 족도를 몰래 훔쳐서 자기의 이름을 연접하여 추록한 자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수가한 판서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해 윤필상 노사신 윤호 이파 이극증 어세경 미 의논하기를 임양순이 범한 간사한 자는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고 다만 자기의 족기를 선원에 연접하여 그 하라비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강상에 관계된다고 이르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살펴보면 벼슬을 얻고 역을 면하는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애초에 그 하라비를 배반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강상에 관계되는 예로 삼아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정실이 가긍하니 주모자인 임양선 신항생 차중성 김양근 김사학은 장 100대를 때리고 평안도의 극변에 선가 입거시키되 그들 자신들은 관노로 영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58권 성종 14년 9월 4일 갑오 네 번째 기사 호가하는 재상들에게 전교하기를 3년 안에 새 광릉에 참배하려면 새 능에는 흉복으로 제사를 행하는 것이 가하나 구릉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천단복으로 구릉에 참배하고 최복으로 새능에 참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다. 전교하기를 천단복은 비록 길복이 아닐지라도 혹시 역시 흉복은 아니다. 3년 안에 이것을 읽고 예를 행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미안하다 하니 정창손 등이 대답하기를 천단복도 역시 흉복입니다. 만약에 최복을 쓰면 구릉이 앞존이 되어 옳지 못할까 합니다. 자, 정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앞존은 우어른 앞에서 그 위험에 눌립니다. 성종시로 158권 성종 14년 9월 5일 얼미 첫 번째 기사 평택 현감 변징원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출신이 어느 곳이냐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충순위에 속하였다가 거관한 뒤에 흡곡현령이 되었고 다시 갈려서 부장이 되었다가 이제 이 벼슬에 제수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는 이미 수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말당이 칠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을 승하게 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사송을 간략하게 하고 간화를 없애며 군정을 닫고 호구를 늘게 하며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칠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농상을 승하게 하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농사 때를 빼앗지 아니하고 갈고 심기를 때에 맞추어서 하면 농상이 승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학교를 일으키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때때로 유생들을 모아 경의를 강하고 재수를 시험하며 학업에 부지런하게 하면 학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사성을 간략하는 게 하는 데는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소신이 외람함을 범하는 일이 없고 백성에게 바른 것을 보이면 사성이 간략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외람함을 범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수령이 법을 지키고 잘못이 없으면 외람함을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간화를 없애려면 어떻게 간화함을 알고 거치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혹은 밀봉을 받거나 혹은 용물을 살피면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밀봉은 잘못 애매한 일이 있으니 이것을 오로지 믿고 다스릴 수 없다 하고 또 묻기를 군정을 닦으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말하기를 때때로 진법을 익혀서 기율을 밝히면 군정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호구가 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게 쉬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도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자가 스스로 올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얼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달려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가거든 너의 직무를 삼가서 혹시라도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5일 음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세자가 아뢰기를 황해도 관찰사 김순명이 지금 임기가 찼으니 중국 사신이 돌아감으로 인하여 교체하지 말도록 마셨는데 지금 바야흐로 탄핵을 받아 일이 반드시 늦어질 것이니 청컨대 그를 바꿔 임명하소서. 그리고 오늘 김순명의 계본이 도착하였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경찰관 정승근이 본래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 고문할 때 사사로움에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전에는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계본을 올린 일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잘못 재상의 채통이 없으니 빨리 개차하라 하고 조국 위에 전교하기를 지금 계본을 보니 매우 불순하다. 마땅히 곧 그를 보내어 김수명 빨리 올라오게 하여 의건부에 해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이종륜이 와서 아뢰기를 송룡의 아내는 홍석보에게 분경을 금하는 법이 있는데 홍석보가 그를 만나 보았고 또 즉시 논액도 하지 아니하고 손수녀와 더불어 사사를 이야기하는 사이에 말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성령과 홍숙보의 말이 같지 않은데 저라께서 작은 과실이라 하여 내버려 두셨으나 친히 하문하실 때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과실이겠습니까? 그리고 윤은호가 만약 손수녀가 말하지 않은 일을 말하였다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 것이 막대합니다. 손수녀가 만약 말한 일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면 간사하고 바르지 못하니 창컨대 아우러 주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종륜이 또 아뢰기를 이 섬은 단지 표류하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뿐이며 나라를 위해 수고한 공이 아닌데 특별히 5 작업을 띄어 올리셨으니 적당치 못합니다. 또 장유성을 정조 부사로 삼았는데 장유성은 전에 통사로서 여러 차례 북경에 갔으므로 중국 조정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전대의 임무를 제수하면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영적도관 난관은 비록 사신을 맞이하는 일에 부지런하였으나 모두 신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하기도 하고 혹은 벼슬을 올리기도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건대 관적이 잘못 외람된 듯합니다. 박 집안은 전에 충청도 수군 절도사에 제수되었다가 조정에서 사람과 벼슬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바꾸었었는데
지금 또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습니다. 이 도는 바로 외인이 왕래하는 땅이며 관방의 요해지이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청근대 받고 임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섬 장유성과 영적도가 난간의 이름 모두 내가 알 바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 그러나 박집안은 처음에 갈았을지라도 만약에 언제나 합당치 못하다고 하여 패한다면 이 사람은 끝끝내 쓰지 말아야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박계승이 상소하기를. 송년과 홍숙부의 속이고 고치 못한 형상을 신등이 전에 이미 간략하게 진술하여 상상해서 밝게 통촉하시는 바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교하시기를 추액하기가 진실 어렵다고 하시니 더욱 의혹됩니다. 증거가 없어 밝히기가 어려워 거역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질구레한 일이라 거역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아내의 종들은 법으로 용납해 숨기는 바이므로 주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열의의 이목을 속일 수야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한다면 신하로서 임금을 속였으니 죄가 더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간사한 누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끓이겠습니까? 가령 성령의 아내가 청탁한 것이 성령의 사신으로 나간 뒤에 있어 성령에게 관여된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국법을 저촉해 가며 분경하여 청탁한 죄는 그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물며 성령과 성석부가 다투어 변명하는 날에 이 지에 어긋나고 기가 죽어서 창왕 망조하여 다만 말하기를 홍석부의 말이 이와 같으니 신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의 기망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것이니 그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홍숙보가 당초에 손수녀와 더불어 사살을 의논할 때 다만 성령의 아내가 처음에 청탁한 말만 말하고 그 형세를 관망하고 있다가 따지어 국문함을 당하자 비로소 성령의 아내가 두 번째 청탁한 날을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핑계해 말하기를 처음에는 술이 취해 알지 못하였는데 두 번째 일이라 그 아내의 말을 들은 뒤에야 깨달았다고 하니 그 시초는 연구하려 하다가 끝내 옹호하지 못한 사실을 다시 조사하지 않더라도 알만합니다. 이것이 신등의 의욕이 풀리지 아니하여 여러 번 성총을 모독하기를 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요사에 내리셔서 그 죄를 바로소 쌓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5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양면군이 이 섬을 초자한 것과 영접도감 낭청을 승직가자한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섬은 다른 나라 지경에 표류하여 능히 기회에 따라 변에 응하여 그 죽음을 면했고 중국 조정 사신과 시로 서로 창화하였다. 그 시가 비록 일컬을 만한 것이 못되나 이름이 무신이면서 언론과 글이 이와 같으니 가히 나라를 빚는 신하라고 이를 만하다. 또 영적도감 난관의 승직과 가자는 이미 중국 사신에게 말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중궁이 경복궁에 나가 양전에 문안하였다. 선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주판서 정거리와 쌀에기를 신이 본직을 받은 지 이미 24기 되었고 주관하는 수리도감의 일이 번거로워서 본조에 출사할 겨를이 없으니 상근대 신의 벼슬을 교체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괄은 엄하고 굳세며 굳고 확실하며 공사를 받드는데 사사로이 하지 아니하며 전령을 맡음에 한 번도 대간에 탄핵되지 아니하였으니 살인해서 훌륭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한승부 주하윤 김영유가 와사르기를. 오늘 신을 황해도관찰사로 삼으셨으니 상사가 은혜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이 지난 무자년에 이 도의 관찰사가 되어 한 가지 일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어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전에 백성들에게 아무런 공덕도 없었는데 또다시 임명됐다고 하며 모두 가리켜 비웃을 것이니 청건대 고쳐 임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중의 여러 조에 두 번이나 들어간 자가 많으니 이것으로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참찬관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이 요즘 이섬의 행록을 편찬하였는데 그 사적을 보니 매우 가상합니다. 지금 이섬은 성상의 언덕을 입어 5작업이나 띄어 올려주셨으니 이 은혜와 영광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혼도 김효반과 호장 한질은 비록 유리하며 거의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도 상하의 예를 예지 아니하고 모든 언어와 행동을 일체히 이섬의 말에 따르고 그 형세가 위태로움에 이르러서 이섬이 장차 자살하려고 하자 한진이 꿇어 앉아 말로 진술하여 죽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그리고 김효반도 중국 사람과 더불어 언어로 창화하고 그 시가 볼만하며 말이 채택할 만하여 본조의 성교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니 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정조 때에 통사 이여라는 자가 있었는데 현관과 함께 외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 외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여 살아 돌아옴에 미쳐 국가에서 그 전리를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보상을 가하였으니 지금 한진의 일도 대략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을 주겠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5번째 기사. 상부대선 이등량이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요즘 대관에서 성령을 난 신에게 연주하되었다고 하여 대관에서 마땅치 못하다고 논하고 바야흐로 논박하여 탄핵할 적에 성령의 아내가 족속이라고 칭탁하고 집이인 홍석보의 집에 가서 청탁하자 홍석보가 성령의 아내의 말을 손수녀에게 전하고 손수녀는 이것을 듣고 윤언노에게 전하여 천총을 모독하게 하였으니 이는 대관으로서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문하시던 날에 말이 많이 모순되니 윤언노도 말하기를 신이 아뢰 말은 모두 손수녀의 말입니다 하고 손수녀는 아무 말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으니 윤언노의 말이 바르면 손수녀의 말이 거짓이고 손수녀의 말이 바르면 윤언노의 말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석보는 송령의 아내가 우리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였는데 송령은 내 아내가 한 번 그 집에 갔다고 말하였으니 홍석보의 말이 옳다면 송령의 말이 거짓이고 송령의 말이 옳으면 홍석보의 말이 거짓인 것입니다. 대저 이들 네 사람이 소위는 모두 속이고 간사한 데 관계되는데 이 같은 것을 버려두고 묻지 않는다면 어찌 징계될 바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유사에 명하여 추국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6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 녹숭이 와서 아뢰기를 대개 군공이 1등인 자에게 세 작업을 가하는 것인데 지금 이 섬은 다만 표류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까닭으로 5작업을 뛰어 올렸으니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박 집안은 전에 충청도 수군 절도사와 호조 참판이 되었으나 배우지 못하고 학문이 없는 까닭으로 모두 파면되었습니다. 경상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 곳이니 이 사람이 함부로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또 영적도감 난관에게 벼슬을 오리기도 하고 혹은 가자하며 혹은 서용도 하였으니 위의 사람들은 별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유성은 천한 벼슬로서 중국 조정에 출입한 것이 한 번뿐이 아닌데 지금 만약 사신으로 북경에 간다면 저들이 어찌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지난번에 신들이 말씀을 올렸으나 전하께서 저들이 알 바가 아니다고 하셨으니 대가는 이목지관인데 알지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7번째 기사. 이 서장을 가선대부 한성부 주하윤으로 정석견을 승희랑 사관은 정언으로 김영유로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7일 정유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인수 왕대비의 타늘이 주상의 복중에 있으므로 백간을 거느리고 복색을 받고 지나할 수 없으니 청컨대 백간들로 하여금 시복 차림으로 지나고 표리를 올리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7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하기를 정의현감 이섬이 표류하였을 때 향리 향진이 한진이 마음을 다하여 구호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그 역을 면해주고 표창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인수 왕비빌 단일이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신등이 덕건대 양승군 이승손은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지금 비록 벼슬을 받았다 하여도 예고라여 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이승손은 본래 가난해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이 병에 걸려 집에 있으면 녹을 받을 수 있는가? 전례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자 승정원의 사례기를 조사가 병이 있으면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재상은 비록 병이 있어도 녹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승손은 스스로 숙배하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혐의하여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사무대사 헌 이등량 등이 차자를 우려 손수녀 윤원로 홍수보 송룡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종윤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신주는 연안남도 절도사로 삼았는데 신주의 사람됨이 재물을 탐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언성부사가 되어 송석손이 이씨의 난에 죽었으므로 교대하였습니다. 신주가 송석손의 털옷 등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의 소유로 하니 송석손의 아비 송만달의 호소하여 추액이 미결중에 있었는데 상상께서 명하여 내버려 두게 하셨습니다. 지금 영안남도는 우후와 평사가 없고 모든 처치를 임의로 하는데 신주의 탐한 마음으로 어찌 끓이는 바가 있겠습니까? 참건대 이를 개정하소서. 그리고 궁궐의 역사에 도승이 2,000명이나 되니 그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신은 두렵건대 군액이 이로 말미암아 감손될까 염려됩니다. 또 영접도감 난관들이 서용되기도 하고 혹은 가자되기도 하고 혹은 승직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 더욱 옳지 못한 것은 유해동과 과거는 삼도감으로서 벼슬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가자하였고 조위는 청시제 집사로서 가자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가자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슴이 표류하였다가 살아 돌아온 것은 다만 일신의 고생뿐이며 나라에 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군공이 1등인 자라 하더라도 세 작업을 가하는 데 불과할 뿐인데 지금 이슴에게 특별히 5작업을 가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 집안은 배우지도 못하고 학술이 없는데 지금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으니 만약에 밀지가 있다면 어떻게 그 내용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장유성은 통사로서 중국 조정 왕래하며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게 되면 전대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제하기를 의금부에 전제하기를 황해도 관찰사 김순명은 내수사의 종 두얼언을 때려서 죽였고 또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추구하는 정승근을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 구문하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고 하며 자기의 일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계문하여 대신에 채통이 없으니 가두지는 말고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일곱 번째 기사 내이에게 명하여 이승소의 집에 가서 문명하게 하고 또 호재에 명하여 특별히 녹봉을 주게 하였다. 양심들다 이승소.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무술 여덟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본조에서 건주의 야인 이달하는 아들 이다지합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어 묻기를 너희 할아버지 두 이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였는데 그 정성이 특별히 드러났다. 너는 그것을 아느냐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온 것은 조부의 자취를 따르려고 함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도둑은 일찍이 통관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자를 보내어 전호를 닦으니 진실로 기쁘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어찌 내조하여 정성을 바치려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을 보냈으니 그 뜻을 아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건주에 삼위가 있는데 누가 중위이고 누가 좌우위이며 주장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진이 중위이고 토로의 진이 좌위이며 보화토와 나하의 진이 우위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삼위가 있는 지방의 이름 무엇이냐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중위는 오을면의 강 사이에 있고 우위는 오을면의 강 하면에 있으며 좌위는 수조해에 있는데 요동의 북쪽에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사미는 길이 이수가 서로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중위에서 우위까지는 사흘 길이고 좌위까지는 이틀 길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보하토 나하와 토로의 족계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보하토 나하는 바로 반그의 아들이고 토로는 동창의 아들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반과 동창은 내 정조의 인 만주에 대하여 어떤 친속이냐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동창은 만주의 사위이고 반근은 만주의 처남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삼위에 관할하는 군사의 수는 얼마더냐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좌우 양위는 각각 관할하는 바가 있으나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하며 본위는 갑주를 갖춘 실군이 2,000명이고 그 나머지가 매우 많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좌, 중, 양, 위는 장수가 하나뿐인데 우위는 특별히 2명의 장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보하토는 거장이기 때문에 장인 추장으로 공사를 행하고 나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특별히 명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8일 모술 9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와 강원도의 사냥을 금하던 곳에 지난 신축년에 전지를 내려 금하던 사냥을 풀었으므로 사사로이 사냥하는 자들이 기구를 많이 설치하여 짐승을 잡으니 이로 인하여 새와 짐승이 매우 드물어서 상망의 제육을 이바지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청근대 경기의 광주, 양주와 강원도의 철원, 평강 등지에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백관들이 경복궁에 나아가 인수 왕대비의 탄의를 할애하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두 대비전에 문안하다. 임금이 인수가 하는 재상과 시위하는 모든 장수와 대관, 경연관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승이 아뢰기를 의주는 본래 돌이 없어 돌로 성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 토품이 중국과 다르지 않으니 마땅히 흙으로 쌓되 다만 성기가에 들어갈 돌은 건너편에서 채취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의주 선위사로 하여금 편부를 살펴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9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이세좌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중국 사신에게 주게 하는데 이날이 중량절이기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9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상사인 정동에게 경기 광주 정금원 땅에 30석지기의 논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밖에 승등이 상소하기를 작상은 공이 있는 이를 권장하고 덕이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며 형벌은 간특한 것을 꾸짖고 폭란한 것을 징계하는 것이며 사명은 중국을 섬기고 하정을 통하는 바이며 법을 세우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이니 이 네 가지는 모두 나라의 중사이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적당함을 잃으면 그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합니다. 요사이 전하께서 벼슬을 주고 형벌을 주는 것이 간혹 적중함을 잃으며 사명과 법을 지키는 것이 또한 중망에 만족하지 못하니 어찌 깊이 염려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슴이 지난번에 정의 영감으로서 고만이 되어 갈리어 돌아오다가 바람을 만나 보류하여 중국 양주에 이르렀다가 본국으로 생還하였으니 진실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에 대하여 들 것만큼도 상줄 만한 공이 없는데 이미 사과를 제수하시고 또 여러 작업을 뛰어 올리셨으니 신등은 가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창파 마을리에서 고생하고 굶주린 것을 위로하시려면 옛 벼슬을 회복시키는 데 불과하게 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에 중국 조정에서 안치할 때 응대하는 데 실수하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그가 말한 바를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공초에 응한 말이 모두 다 말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어찌 작업을 더하고 벼슬을 주는 은혜가 이처럼 거듭하겠습니까? 하물며 공이 없는 자가 후한상을 받으면 공이 있는 자에게 장차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신주는 별로 재능도 없고 오로지 재물을 탐한 것만 일삼아서 전에 온성부사로 있을 때 장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들의 이목에 퍼졌으니 방면의 임무에 마땅치 못합니다. 지금 영한도절도사를 제수하셨으니 신등은 가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이도의 절도사는 직책이 수령을 겸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군사를 쓰는 것이 모두 한 몸에 매어 있으니 결단코 탐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둘 것이 아닙니다. 박집원은 성품이 본래 광패하고 게다가 불황무식한데 다행히 작은 공로로 외람되게 혼맹에 참여하여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으니 그 영행이 이미 지나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경상도 절도사의 직임을 제수하셨으니 신등은 그 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변장은 사조를 어루만져 거느리고 계책을 세워서 적의 침략을 막는 것이니 그 임무가 되어 할 수 없이 중한 것입니다. 모르긴 하되 박지원과 같이 광패하고 무식한 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도가 김흥의 끝없는 욕심을 반드시 다 따를 필요가 없는데 전하께서 조금 더 거스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그 뜻대로 따르시어 그들의 족침뿐만 아니라 그 본관의 수령과 도감의 난관에게 통사, 녹사, 의원, 감공관에 이르기까지 당상관을 삼고자 하며 당상관으로 삼기를 청하고 벼슬을 올리고자 하면 벼슬을 올리기를 청하며 작업을 올리고자 하면 작업을 올리기를 청하여 벼슬이 낮은 자가 뛰어오르고 산관에 있는 자가 소용되며 몇 달 사이에 당상관에 오른 자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겠고 작업을 더하여 벼슬이 높아진 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벼슬과 상이 외람됨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신등은 매우 두렵건대 개꼬리를 촉비에 이어붙인다는 비난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정동과 김흥은 간사하기가 이럴 데 없어 반드시 그들의 소원을 이룬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하께서 우리의 술적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소원을 뜻대로 하지 않은 없을 것이니 이 또한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별헌을 감면하여 주기를 청하는 길은 사연을 갖추고 황제에게 주더라면 황제의 처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인데 어찌 정동을 통하여 황제를 우롱한 뒤에야 별헌을 면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른바 전하께서 사람을 뱃설시키는데 자뭐 적중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송령은 아내를 시켜서 청탁하여 대간의 논박을 저지하려고 한 듯이 이미 드러나는데 오히려 간사하게 꿈에서 전하를 속이고 힐문함에 이르렀어야 말이 궁하에 자복하였으니 그 기망한 자는 마땅히 징계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주의를 가하지 않았으며 홍석보는 바야흐로 송령의 일을 논하는데 몰래 청탁하는 말을 듣고서 옹호하기를 꾀하여 즉시 계달하지 않았으니 그 곧지 못한 자는 파직에만 그칠 것이 아닌데 그 벼슬을 파하셨습니다. 그 벼슬만을 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등은 이른바 전하께서 사람을 형면하는데 자못 적중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유성은 본래 통사로서 중국 조정에 출입하여 시정의 장사치들과 더불어 장사를 행하여 일을 취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고 천하게 여기서 진실로 조관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정조 부사로 삼으셨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정에 어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이 사람을 보내 국가의 부끄러움을 사겠습니까? 매우 두렵건대 중국 조정에서 장유성의 일로 미루어 생각하여 반드시 말하기를 조선에는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니 후일에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예가 이로부터 낮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장유성은 장사를 행하여 이익을 꾀하는 일이 본래 업이므로 비록 부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후한 이익을 보게 되면 반드시 청렴하고 삼가는 마음을 기지키지 못하고 팔뚝을 흔들며 물건을 매매하며 왕명을 욕되게 할 것이니 국가에서 사명을 중하게 여기고 왕국을 중국을 높이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등이 이른바 전하께서 사신의 임명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대병이며 조정의 기강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훌륭한 임금은 반드시 먼저 법을 지켜서 어떠한 한 가지 일의 이해로 인하여 법을 굽히지 아니하며 법을 보기를 신물처럼 하고 감히 업심여기지 않으며 법을 사랑하기를 지극한 보배처럼 생각하여 감히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니 이 법이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돈을 바치고 도첩을 받게 하는 법을 세우고 또 중들을 찾아내어 군에게 충당하는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불시에 허탄하고 망령됨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없고 백성들에게 해가 있어 진실로 마땅히 뿌리를 뽑아 성명의 시대에 용납되는 바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자의 공력으로 인하여 수리도감에서 중 2,000명이 나가고 또 개경사에서 200명이 부역하며 수십 일만 취역하며 도첩을 주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지금 또 2,000명 이외의 액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부역하는 것을 허락하자 이로 말미암아 군역을 도피하고 적에게서 누락된 자가 연달아 모여 전일의 도성 쇠충법이 이미 문구가 되었으니 이목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군에게 손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군고의 일은 처음에 정한 기한이 없어 날이나 달로서 한정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군주로서 부역하게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저절로 일이 끝날 것인데 어찌하여 급급하게 도성을 써서 옛법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러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른바 전하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망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벼슬과 상이 적당하지 못한 것은 곧 개정하기를 명하시고 형정이 적당하지 못한 것은 유를 상과에 처단하시고 사명이 중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고치도록 명하시고 법을 지키는 것이 여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가볍게 굽히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